나는 아직 너와 헤어지는 법을 모른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할당된 외로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걸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하루는 내게 할당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무나 붙잡고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다. 사람들의 대답은 참 각양각색이었다. 누군가는 자다 깨다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이 너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자동적으로 잠을 많이 자게끔 명령을 내린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몇 시간이고 걷는다고 했다.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들은 화가 날 때면 최대한 먼 곳까지 걸어갔다 온다고 한다. 그곳에 그 화를 놓고 오면 돌아오는 길에 어느새 그 분노를 잊게 된다고. 그 사람은 외로움 역시 비슷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몇 시간이고 걷다 보면 걷는 길에 어딘가에 그 외로움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또 외로울 때면 청소를 하는 사람,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 울 수 있는 영화를 찾는 사람, 고양이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 새벽 꽃시장에 가는 사람, 멍하니 구름만 보는 사람, 참 많기도 많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땠나?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온 걸까? 남에게 해결책을 묻기 전에 나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가? 문득 궁금했다. 나는 끌어안고 잘 고양이도 없는 사람이고 꽃시장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날 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야 하는 걸까? 계속 고민을 이어갔다. 방법이 없었다. 누군가처럼 고민에 고민을 몇 시간이고 이어가 봐도 이를 길바닥 어디쯤에 버릴 수가 없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없었다. 그날은 생각으로만 오래 걷고 허공에 고양이를 쓰다듬고 고개나 끄덕이다가 글자나 몇 글자 적었던 것 같다. 진짜 위로. 위로가 고픈 시대다. 책과 음악을 비롯해 수많은 형태의 인스턴트식 위로가 공급되고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무턱대고 넌 참 소중해 라고 말하는 이들을 마주치기도 한다.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아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유도 실체도 불분명한 이런 칭찬들이 누구에게나 반가울 수만은 없을 뿐더러 당신은 소중하다라거나 넌 예쁘니까 덜 아파도 돼 와 같은 위로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난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예쁘지 않은 나는 아파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나부터가 그렇다. 나는 빛나는 글을 쓸 수는 있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빛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쁜 것들만 예뻐하는 분위기에 가끔 환멸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진짜 위로는 참 쉽기도 하다. 아픈 사람들은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덜 아프게 된다. 발톱이 찢어진 적이 있다. 깨졌다는 표현보단 찢어졌다고 말하는 게 더 어울렸다. 애매한 각도로 속살이 드러나고 피가 배어날 정도로 깊게 다쳤다. 깎아내기에도 잘라내기에도 곤란해서 나는 그저 밴데이지를 붙여둘 수밖에 없었다. 다친 쪽 발을 늘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에 있을 때도 다친 쪽 발에는 수면 양말을 신지 않았다.
걸어 다닐 때에도 자주 다친 쪽을 바라봐주고 의식하고 또 조심스레 걸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더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나의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고 최소한 주의는 하게 되니까. 알아준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치유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모두 제각각이다. 여기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거기가 그렇게 아플 수도 있겠다. 우리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아끼는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아, 거기가 아팠니? 그렇게 아팠어? 하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그렇게 진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천상병. 욕심 같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세상 어딘가에 마음의 넓고 좁음, 순함과 사나움과는 관련 없이 나만의 세계를,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준다면 참 좋겠다. 아무리 착하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성격일지라도 나를 제대로 못 보면 무슨 소용일까 싶은 마음에서다. 남들이 다 미워하는 모난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나를 똑바로 봐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의 목수녹이 되고 난 그의 천상병이 될 수 있을 텐데. 맛있는 건 2인분부터. 역시나 모두들 바쁘게 살고 있다. 세상은 힘든 내색 말고 더 열심히 지내던 대로 지내기를 내게도 권했고 나는 이를 따랐다. 퇴근길, 작은 식당에서 1인분의 식사를 주문해 조용히 먹었다. 이럴 때면 2인분부터라고 표시된 음식은 어째서인지 늘 맛있어 보였다. 1인분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난 앞으로도 몇 년은 겨우 내 앞가림만 하며 살아갈 것이다. 말 그대로 버티는 삶. 딱 1인분만큼 힘들고 그 1인분만큼 버틴다. 어리광은 없다. 그렇게 지내면 나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가족에게 그리고 그 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성공적, 순조롭게 1인분만큼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멋진 모습. 다만 8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면 어째선지 나를 움직이게 해준 끈 같은 것이 풀려버렸고 나는 옷도 벗지 않고 잠들기 일쑤였다. 실망스런 꼴이 되곤 했다. 간혹 꿈속에서 나는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신나게 안겨있곤 했다. 내 못생긴 웃음을 보여주고 안기고 만지고 입 맞추고 어리광을 부려댔다. 그럼에도 누구도 내게 실망하지 않는 꿈이었다. 2인분만큼의 딱 그런 꿈이었다. 지났어요. 옆자리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졸고 계시던 아저씨가 흠칫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곤 내게 금정역 지났나요? 하고 물으셨다. 나는 지났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저씨는 다시 제가 내려야 하나요? 라며 물으셨다. 나는 그저 네 라고 대답해도 될 것을 어째선지 또다시 지났어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
어쩌면 당연히 답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앞날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바보 또는 앵무새, 겁쟁이가 돼버린다. 기분이 오묘했다. 지붕이 되어줬으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해. 비가 조금이라도 오겠다 싶으면 신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던 때도 있었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느냐고. 나는 참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중 몇몇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실내에서 그 풍경을 보는 건 또 좋다고 대답하더라. 처음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젠 조금 알 것도 같아. 그건 어쩌면 자신이 벽과 창문과 지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게 그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 좋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도 비 오는 날을 싫어할 수 있어. 나도 실내에서 비를 보는 것만 좋아할래. 가끔은 누군가의 품속에 있고 싶다는 말이야. 좋다 말하곤 했지만 실은 안 괜찮은 마음들도 많았다고. 그래서 네가 내 벽이나 창문, 지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나 좀 안아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비.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일. 그래달라 말보단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일. 친절하기보단 무례하지 않기를. 자주 웃으세요 보단 아프지 말아요를.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게 너와 나와 우리가 계속 너와 나와 우린 방법. 널 보고 있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 보면 좋은 점이 있다. 바로 여러 사람, 그 중에서도 다양한 연인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싸우는 연인, 키스하는 연인, 뭐가 그리 웃긴지 몇 번이고 크게 웃는 연인, 많기도 많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만큼은 잠깐 사랑을 쉬고 있는지를 멋대로 가늠해 보기도 한다. 어쩌면 무례한 일이다.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연인이 어쩌면 쉬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관계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연인이라는 관계에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욱 활성화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대화를 나누는 어떤 연인은 서로의 눈만을 쉬지 않고 바라봤다. 다른 것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마치 애인의 눈동자가 우주인 줄로만 아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어떤 연인은 핸드폰을 만지고 카페의 곳곳을 따로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대화는 아주 가끔 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달콤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표정과 목소리에서 일상적인 냄새가 났다. 나는 전자를 사랑 활성화 상태로 보고 후자를 비활성 상태로 봤다. 얼그레이 2잔을 주문한 연인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들은 붉은 찬물이 투명에 가까워질 때까지 몇 번이고 차를 우려 마셨다.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두 개의 입은 쉬는 법이 없었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내 마음에 깊숙이 다가왔다. 아끼는 영화 사랑의 페리스
에는 배우 지망생 프랜신과 맹인 토마스의 사랑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다. 나는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파리 곳곳에서 서로 껴안고 서 있는 장면을 참 좋아한다. 마치 파리 곳곳에는 사실 그 누구도 없어. 우리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사랑 활성화 상태. 또 나는 그들이 통화를 하는 장면도 좋아한다. Thomas, are you listening to me? No, I see you.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누군가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듣는 일이 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듣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안다. 그 마음을 안다. 작전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기로 한 날에 비 소식이 있었다. 건대 입구역에서의 약속이었다. 그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어디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기도 해도 애매한 시간이었기에 나는 그저 벤치에 앉아 하늘이나 사람들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4시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만 같았고 왜 바보처럼 30분씩이나 일찍 와버린 걸까 하고 생각했다. 지금에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말이 잘 통했던 사람. 요 며칠 궁금함의 대상이 된 사람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분명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4번 출구에서도 나름 서로를 잘 찾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고 나도 좋아한다고 먹으러 가자고 대답했다. 마침 라면 가게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날 무렵이었기에 우리는 가게 앞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어떤 라면을 좋아하세요? 머리를 하고 오셨다고요? 잘 어울려요. 아직은 어색함 가득한 존댓말들이 오갔고 나는 그 어색함이 썩 싫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폐지를 수집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시간을 물었고 그 사람은 나보다 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알려드렸다. 나는 날렵하시네요. 라고 쓸데없고 바보 같은 칭찬을 해버렸고 금방 얼굴을 붉혔다. 라멘 가게를 나와 같이 술잔을 기울일 때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고 없었다. 존댓말도 더는 오가지 않았다. 나는 그 친숙해진 느낌이 또 퍽 좋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을 역까지 바래다 줄 때쯤엔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를 얼굴을 오래 그리고 깊숙이 담아두려고 애썼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은 갖고 왔던 우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우리가 갔었던 찻집과 주점으로 달려가 그곳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나가는 시선으로 봐두었던 검은색 우산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촉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왠지 그 우산을 곧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선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같은 회사의 우산을 그날로 주문했다. 손잡이의 디자인이 눈에 띄게 달랐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날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라서 작전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에야 말한다. 엉성한 물건이지만 선물이었지만 그래서 참 쉽게도 다른 우산임을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의 내 마음들도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쉽게 내 마음을 알게 된 그 사람이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날 이렇게나 위해줬구나 하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볼을 만져주며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낮에는 누군가가 좋아할 법한 하늘이 오래 있었고 누군가와 닮은 웃는 인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다정한 목소리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날이었기에 나는 또 누군가를 자주 떠올릴 수 있었죠. 집에 와서는 누워서 영화 채널이며 요리 채널, 온갖 채널을 오갔는데 나는 그러는 내내 집중 한 번을 못했습니다. 7번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저 배우랑 많이 닮은 것도 아닌데 그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또 그 얼굴이 떠오르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밤하늘은 내게만큼은 한 사람의 까만 눈동자 같고 나는 밤과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인 것만 같고 누군가만 같아서요. 이따 자려고 누워서는 7번은 베개에 뺨을 비빌 겁니다. 베개가 사람도 아니면서 부드러운 게 또 내 눈엔 그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떠오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 나는 종종 당신의 얼굴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참 웃기지? 표정은 속에서 그대로 우러나오는 건데 어쩌면 나도 내 속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표정을 오늘의 옷차림처럼 고민하게 되는 걸까? 오늘도 그렇다. 오늘의 표정을 오늘의 옷차림처럼 고민한다. 더 근사한 옷이 없어 불행한 사람처럼 나는 표정에 대해 푸념하게 된다. 당신을 좋아하는 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일. 좋았던 스스로도 가끔은 미워지는 일. 너에게만큼은 막연한 위로나 응원을 싫어하지만 너에게만큼은 예외로 하고 싶다. 너 울먹일 때 울먹이는 게 안 보여도 속으로 울먹이는 것만 같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무 것이라면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 나는 팔을 활짝 벌리고 있을 테다. 너 안겨서 울면 다행일 거고 아니라면 밤 공기 참 차다고 몇 번쯤 휘적대면 그만일 텐데. 오래 남는 말. 그때 말할 용기를 좀처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천천히 말한다. 아니, 적는다. 글은 가끔 그런 식으로 쓰인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오래 남는다. 눈으로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겠지만. 유난. 계절이 바뀌는 애매한 시기면 아침마다 죽을 끓여 애인에게 떠먹여주고 싶다. 감기 들지 말라며 그렇게 유난 떨고 싶다. 마음대로. 마음이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넘쳐 하늘 높이 솟구칠 것 같은 날도 가끔은 있다. 2시간, 3시간이 걸린다 해도 말없이 찾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해도
조금은 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쯤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저 자유롭게 놔두고 싶기도 하다. 널 계속 안거나 넋놓고 바라만 보거나 밤이 늦도록 손을 놓지 않거나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것들을 사러 가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두고만 싶어지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아끼다 보면 속으로 고민은 점점 더 많아지는 법이다. 나는 가진 게 이만큼인데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뭘 사주고 먹여줘야 그 환한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안팎을 가늠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보다 슬픔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 가끔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할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덜 슬퍼하고 덜 아파할지를 먼저 헤아려 보자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1인분씩의 고통을 저마다 안고 산다. 마음 한가득 행복을 품은 사람은 없다. 장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더 내밀하게 해줄 수 있는 일, 바로 상대방을 안아주는 일이리라. 바람이 모든 것을 넘어뜨릴 만큼 거세고 험악한 것들은 판을 치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어요 하고 말해주는 일이다. 잠든 갓난아기를 바라봐주는 부모처럼, 추운 날의 목도리처럼,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그저 있어줄 것,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해줄 것, 그거면 된다. 그게 그 어떤 좋은 음식과 선물보다도 좋은 약이 된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자. 겉으로는 말끔하고 마냥 예쁜 얼굴일지라도 그 안에 어떤 캐캐묵은 아픔들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고작 그런 걸 원한다.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썼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은 아니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글이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창한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저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 사소하고도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어쩌면 그런 거라고. 하지만 외로운 사람들, 가령 나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보다도 소소한 것들이다. 죽을 끓여주듯 길게 해주는 포옹, 깊은 키스, 그런 거 말고 한마디 말, 툭툭 치듯 건네는 짧은 터치. 우리는 고작 그런 걸 원한다. 퇴근길이라면 그저 함께 걸으며 각자의 고됐던 하루에 대해 털어놓고 위로하고, 때로는 내가 더 힘드니 네가 더 힘드니 티격태격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귀갓길 서로 가야 할 방향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잘 가라고,
그리고 잘 때 잘 자라고 팔이나 한번 툭 쳐주는 게 또 너무도 절실하다는 말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털어놓을 것은 많은데 털어놓을 곳과 때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다. 누구라도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한숨을 쉬거나 쓴웃음을 지으며 때로는 코를 훌쩍거리며 왈칵 이를 쏟아낼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 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물음이 필요하다.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 이런 물음들. 고작 그거면 된다. 그러다 문득 마음이 맞으면 한밤중에 식당에서 햄버거나 국수 따위를 나눠 먹으면 더 좋겠다. 술잔을 나눈다면 더 좋겠지. 그거면 되겠다.